원서는요, 매뉴얼이 오는데 이게 원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과정은 그냥 원서를 작성을 저희가 나이스에서 해요.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담임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또 해주셔야 돼요. 원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스에 원서 작성이 된 거를 제가 출력을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 주소 이게 맞아요. 저희 애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사인을 받아서 다시 받아요. 학교에서. 그러고 나면은 나이스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돼요. 나이스 제출이 되면서 좀 낮았어요. 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교육청 가서 줄 서 있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원서 막 확인하고. 이제 그건 없어졌는데 나이스가 올해 바뀌면서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도 생겼어요. 예, 맞아요. 자체개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원서 작성 파트, 이제 원서는요, 작성하고, 배부하고, 원서랑 증빙 서류 수업하고, 제출하고, 이게 몇 도지지? 예. 원서 작성은 나이스에서 원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이 자체 개발 버튼이라는 게 나중에 아마 그 매뉴얼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중립 메뉴만 이상한 데 버튼이 하나 따로 있어요. 저 위에. 그래서 이거 자체 개발이라는 버튼이 엄한 데 있다라는 거 잘 염두에 두시고, 저 이거 한번 못 찾아가지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학년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려야 돼요. 지원 파트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작성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서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학년 선생님들이 다 알고 받아주셔야 저희가 일을 두 번, 세 번 안 해요. 원서 구분은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 다자녀, 이 순서를 제가 거기 다자녀 쌍생아, 그 쌍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특수 중학교 이런 것들 다 9월에 접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국제중, 예술중, 체육중 이런 애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나요, 이때.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일반으로 그냥 똑같이 원서를 써주면 돼요. 얘네는 일반으로 썼다가 붙었으면 나중에 빼요. 붙었으면 나중에 배정 제외로 빼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나는 분야들이 또 있어요. 막 뭐 특수 학생 이런 거는 이때는 발표가 안 나거든요. 그 발표가 안 난 것들은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미 발표가 안 난 것들은 제가 여기다 일반 다자녀 보건 쌍생아라고만 써놨지만 그 항목이 있어요. 뭐 체육특기자, 얘는 아직 그거에 지원 중입니다. 그걸로 지원을 얘는 한 상태다라는 걸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일반 다자녀 쌍생아 보훈이에요. 일반은 이제 일반이니까. 다자녀 보훈 쌍생아는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다자녀하고 쌍생아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집에 애가 3명이 있거나 같은 날에 태어난 애가 있으면 쌍생하고 쌍생아 저희 보통 아니까요. 보호는요. 아마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왜냐면 올해 저희 학교에 보훈 자녀가 없었는데 보훈은 아마 교육복지에 뭐 국가유공자 자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 조사를 따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얘네들 혜택은 별거 아니고 형제 자매 따라서 그 중학교 간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자녀가 있어요. 이게 다자녀가 그냥 다자녀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인데 위에 형제가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학교를 따라갑니다가 가능해요. 다자녀는. 저도 그 학교. 그게 다자녀 전형이거든요. 보훈 전형도 똑같아요. 보훈은 다자녀가 아니지만 내 위에 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내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넣어주세요. 따라갑니다. 이게 보훈 그 지원 자격이에요. 쌍생아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같은 중학교 갑니다가 쌍생아고. 네, 그래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뭐 그것도 중립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챙겨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다자녀, 보훈 쌍생아 이 아이들은 챙겨서 그 전형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는요 같은 학교에 넣어주지 마세요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폭 대상자도 체크를 해야 돼요.
올해 벌어진 사안은 학년 부장님들이 아시겠죠? 근데 옛날 뭐 4학년 때 싸운 게 막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런 게 막 항의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듣긴 했어요. 옛날에 3학년 때 싸워서 잊고 있었는데, 같은 중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말이 없으니까 넣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 있다던데? 같은 학교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 해가지고 학교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서 생기부 점검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 생기부의 그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그 생기부를 펴놓고 저는 이제 보통 그 검색 기능으로 폭력 이걸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줄어드니까 애들 학교 폭력 사안이 기입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맞춰서 원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해가지고 배부를 하면 됩니다. 이게 도장을 찍거나 정자 서명인데 꼭 이렇게 멋지게 사인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자 서명해야 된다고 안내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쌍생아 보후는요, 추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담임 선생님이 뽑아줘야 돼요. 다자녀 그 희망 지원서. 이거를 원사랑 같이 주시면은 거기에 뭐 첫째 누구, 무슨 중,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써갖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보훈도 마찬가지. 쌍생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반은 원서만 주시면 되고, 다자녀 쌍생아 보후는 그 모집 요강에 서류가 있어요. 그 업무 안내에 그 서류들을 빈 서류를 뽑아서 주시고 써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증빙 서류가 보통 이제 그게 다거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그 학교 재학 증명서 같은 걸 끊어오라고 그래요. 걔가 그 학교에 있는 게 증빙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정도의 증빙 서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받아지면 다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이스에서 이제 원서에 그 이제 전송 버튼이 있거든요. 그 전송을 눌러서 교육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 예, 예. 예. 그것만 하면 좋은데, 예, 예. 그것만 하면 좋은데, 이게 옛날 원서 수기로 내던 그게 남아있어서, 또 나이스에서 막 출력물을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또 막 스캔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라는 것도 절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안내가 올 테니까 빼먹지 말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낼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원서를 다 써놨죠. 원서를 다 써놨는데 그 사이에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전학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중, 체육중 이게 붙은 애들은 이제 배정자가 아니죠. 배정 대상자가. 배정 추가는 전학을 온 애들을 배정 추가하는데 이게 무조건 전학 온다고 다가 아니고 전입을 온다고 다가 아니라 이제 옆 학교에서 전입 뭐 잘 안 오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 전입 온 경우는 배정 추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보통은 딴 동네에서 전학을 오죠. 그러면 이제 걔네는 우리 동네 배정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거나 그 국제중 이런 거에 붙은 애들은 배정 제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면 돼요. 이게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월 말일까지인가 그래요. 그 이후에 이사를 가면 처리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 날짜를 보고 그 재배정 그 공문 오는 대로 안내 보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아까 그 나이스에서 출력했던 통계표를 또 막 수기로 수정을 하라 그래요. 막 손으로 막 삭선을 긋고 막 담임 도장을 받고 이제 2월 초에 그 배정 통지가 와요. 아까 자체 개발 버튼 이걸 제가 이때 못 찾아가지고 막 똥줄 타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전날 오후에 나이스로 결과가 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를 뽑아놓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돼요. 내일 이거 나눠주세요. 10시에 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방학인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2월 초에 방학인 경우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미리 안내를 해놔야 돼요. 너네 중입 그 발표 나는 날 졸업했지만 학교 한번 다시 와야 돼라고 안내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뭐 알림이 같은 거 발송을 하면 와요. 10시에. 그럼 얘네는 우리가 준 종이 가지고 그 학교 가서 이제 그 종이 배정 서류 내고 안내 받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끝이에요. 그러면 중립이 끝났는데
저희는 또 이제 후속으로 해야 될, 그 학년 부장은 해야 될 절차가 많아요. 그 이후에 졸업생이 졸업하고 중립 배정을 받고 나서 이건 뭐 나이스 담당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겠죠. 생기부, 건기부 마감하고 졸업대장 결제하고 출력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로 동의 그것도 결제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동의 여부만 기록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비동의해도 돼요. 사실 이거는. 그럼 비동의는 비동의라고 동의는 동의라고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게 또 내부 결제받게 돼 있어요. 내부 결제받고 중학교에 그거 자료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을 행정실로 보내면 정말 끝이에요. 아까 모아놨던 그 부모님 사인받은 원서, 그리고 뭐 다자녀 이런 거 서류 다 모아놨죠. 수기 작성한 서류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졸업대장, 결제받은 다음에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졸업대장, 진로 동의서, 그 가통 받아놓은 거. 이거를 행정실에 보내면 그럼 정말 졸업이에요. 음.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졸업식 날 졸업을 시키지만 저희는 이걸 해야 졸업이 끝납니다. 중립, 다 말씀드렸어요.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뭐,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쓰셔도 되고.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이미지들만 남겨놓으세요. 이때 복잡하다 했는데, 이때 뭐 서류가 많다 했는데, 그리고 그때 가서 그 매뉴얼 보시면서 업무 추진하시도록 하세요.